올리비아는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조용한 사서로 유서 깊지만 살짝 으스스한 브루클린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작가 포럼을 통해 매력적이고 성공한 IT 기업가인 에단을 만났습니다. 에단은 올리비아에게 관심과 선물을 쏟아부으며 완벽한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올리비아와 에단의 관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에단은 점차 지배적인 본성을 드러내며 올리비아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녀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에단은 올리비아의 아파트에 스마트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그녀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점점 더 갇히고 불행해졌습니다. 소피아는 에단의 행동을 의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이전 세입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빈센트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소피아에게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그녀의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아래층 이웃인 에버넷이 부인은 빈센트에 대한 알쏭달쏭한 경고와 단편적인 기억을 제공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떠나려고 하자 스마트 잠금 시스템으로 인해 경고를 받은 에단이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와 노아가 도착하여 올리비아에 대한 감시를 통해 에단의 불법 활동에 대한 디지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긴장된 대결이 이어졌고 소피아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 잠금을 비활성화하고 에단의 통제를 폭로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에단의 통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빈티지 하드 드라이브에 암호화된 데이터와 상당한 양의 현금이 들어있는 숨겨진 칸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죽음을 조사하고 있는 빈센트의 형제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소피아 및 노아와 협력하여 하드 드라이브를 해독하여 에단이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었고 빈센트가 강제로 참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증거로 인해 에단은 체포되었습니다. 올리비아와 다니엘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올리비아는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빚을 갚고 나머지는 아파트 개조에 투자했습니다. 올리비아와 다니엘은 다른 불의를 폭로하기 위해 협력하며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빈센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뉴욕의 고풍스러운 브루클린 지역에 자리 잡은 오래된 아파트 건물에서 20대 후반의 사서인 올리비아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책, 그녀가 일하는 유서 깊은 도서관의 조용한 복도, 그리고 희미한 과거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듯한 그녀의 소박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비록 으스스한 소문에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안식처이자 글쓰기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날, 올리비아는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온라인 포럼에서 에단을 만났습니다. 에단은 카리스마 넘치는 IT 기업가로 세련된 매너와 시대를 앞서가는 정신으로 뉴욕의 기술 엘리트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 관심사인 문학이 온라인 토론에서 불꽃을 일으켰고 곧 그들은 커피를 마시러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에단은 첫 만남부터 올리비아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호화로운 선물을 선사하며 구애했고 올리비아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심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동화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에단은 겉으로는 배려심 많고 진보적인 남자친구처럼 행동했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더 강박적으로 변해가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처음에 에단의 행동을 단순한 관심의 표현으로 여겼지만 에단은 점차 그녀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리비아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못마땅해 했고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에단은 올리비아의 아파트에 최첨단 스마트 잠금 장치를 설치하라고 설득했고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그녀를 자신의 집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던 아파트가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단의 통제는 그녀의 정신을 짓눌렀고 그녀는 그가 심어놓은 자기의심의 씨앗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리비아는 아파트에 이전 세입자인 빈센트라는 남자에 대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센트는 몇 년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오래된 나무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에서 그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코드, 그리고 오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도서관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아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피아는 예리한 지성과 정의감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기술에 정통했고 해킹과 정보 보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올리비아의 이야기를 듣고 에단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에단의 배경을 조사했고 그의 사업 관행에 대한 불길한 소문과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아는 에단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암호화된 메시징 앱을 사용하여 소통했고 도서관의 오래된 책들 속에 메모를 숨겨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소피아는 또한 그녀의 남자친구인 노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노련한 전직 형사로 예리한 관찰력과 범죄 수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단의 사업 거래를 조사하여 그가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편 올리비아는 아파트 건물에 사는 괴짜 이웃인 에버넷이 부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버넷이 부인은 80대의 은퇴한 여배우로 과거의 영광에 대한 희미한 기억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리비아에게 빈센트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빈센트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청년이었지만 무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버넷이 부인은 또한 아파트에 얽힌 기묘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유령이 나온다고 믿었고 밤이면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처음에는 에버넷이 부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대 발치에 서 있는 창백한 남자의 유령을 보았습니다. 그 유령은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겁에 질렸지만 동시에 그 유령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유령이 빈센트이고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빈센트의 일기장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적힌 코드와 숫자가 어떤 암호화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의 도움으로 그녀는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에단의 불법 사업 거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빈센트는 에단의 강요로 인해 그의 범죄 활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다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에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소피아, 노아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에단의 스마트 잠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그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에단의 범죄를 폭로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에단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명의 날, 올리비아는 에단이 출장을 간 틈을 타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고 빈센트의 일기장과 그들이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에단은 스마트 잠금 시스템을 통해 올리비아의 움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막으려 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공포에 질렸지만 소피아와 노아가 아파트 건물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단과 맞섰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파트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휩쓸었습니다. 에단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올리비아는 빈센트의 유령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유령은 에단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고 에단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틈을 타 올리비아와 친구들은 아파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에단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그의 불법 사업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올리비아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에단과의 관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빈센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며칠 후 올리비아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을 조사하다가 벽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현금과 오래된 하드드라이브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드드라이브에는 오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에단의 범죄 조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돈이 빈센트가 에단에게서 빼돌린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빈센트의 유일한 가족인 그의 형 다니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올리비아가 가져온 증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올리비아와 다니엘은 함께 에단의 범죄 조직을 폭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언론과 협력하여 사건을 세상에 알렸고, 결국 에단의 조직은 붕괴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었고, 올리비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빈센트가 남긴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빚을 갚고 낡은 아파트를 수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연마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올리비아는 마침내 작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올리비아와 다니엘은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올리비아의 아파트에는 더 이상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의 영혼은 마침내 안식을 찾았고, 그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소중함을 배웠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용기와 결단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올리비아는 계속해서 글을 썼고, 그녀의 소설은 계속해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글쓰기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소피아, 너아 및 데니얼과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불의에 맞서 싸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옹호했습니다. 올리비아와 데니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과 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브루클린의 오래된 아파트를 개조하여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올리비아와 데니엘은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문득 창가에 서 있는 창백한 남자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곧 그 형상이 빈센트의 유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빈센트는 미소를 지으며 올리비아와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올리비아는 빈센트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자유로워졌고, 그의 이야기는 올리비아의 글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올리비아는 데니엘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깊은 감사와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역경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녀를 지지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과거의 유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올리비아는 새로운 소설의 첫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희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년이 흘러 올리비아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익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성공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소피아, 노아, 다니엘, 그리고 빈센트의 영혼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올리비아는 브루클린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오래된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점 안으로 들어가 책장을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책을 집어들고 표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리비아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올리비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리비아는 그 여자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작가가 된 진정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글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여자에게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올리비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점을 나섰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이 결국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아는 서점을 나와 햇살 가득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녀를 지지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과거의 유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올리비아는 더욱 열정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녀는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성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얻은 부와 명성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을 후원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리비아는 노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글을 썼고 사회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유산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계속해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익혔고 그녀의 사회운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올리비아는 진정한 영웅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의 오래된 아파트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젊은 작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영혼은 그곳에 머물며 젊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작가가 늦은 시간까지 글을 쓰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창백한 여인의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올리비아의 유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 작가를 바라보았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세상에 들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젊은 작가는 올리비아의 유령이 남긴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고 밤새도록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삶은 비록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희망과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리고 우리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독립서점을 열었습니다. 브루클린의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그녀의 서점은 책과 고양이라는 정겨운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서점 안은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했고 책장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손님들을 반겼습니다. 소피아는 이곳에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피아는 서점 한켠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중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문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이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해져 있었습니다. 다니엘! 소피아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소피아. 다니엘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뉴욕에 올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서점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멋지네요. 고마워요. 소피아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와서 차 한잔 할래요? 이야기 나눈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다니엘은 소피아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고 두 사람은 서점 안쪽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피아는 향긋한 차를 두 잔 내왔고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빈센트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의 죽음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리비아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글쓰기 작업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도 그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정말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올리비아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비아가 에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던 일, 그리고 빈센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던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맞아요. 다니엘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소피아는 다니엘의 눈빛에서 예전과는 다른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더 깊고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소피아를 바라보며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소피아,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소피아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다니엘.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아. 다니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노아? 소피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아는 씩 웃으며 서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소피아. 그리고 다니엘도 여기서 보네? 노아의 등장에 두 사람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노아는 그동안 경찰 일을 그만두고 사설탐정사무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맡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소피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소피아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빈센트와 관련된 사건이야. 노아의 말에 소피아와 다니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빈센트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줄 알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는 게 좋겠어. 노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소피아와 다니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물론이죠. 소피아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도 함께 가겠어. 다니엘도 굳은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빈센트와 관련된 일이라면 나도 끝까지 알아내야겠어. 그렇게 세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새로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어떤 위험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의를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소피아, 다니엘, 그리고 노아는 며칠 동안 빈센트와 관련된 새로운 단서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빈센트가 죽기 전에 어떤 비밀스러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에단의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세 사람은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단의 잔당들이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빈센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에단의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빈센트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노아의 도움을 받아 그 메시지를 해독했고
그 안에 에단의 범죄 조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에단의 부패한 동료들이 경찰 내부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을 믿을 수 없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에단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소피아, 다니엘, 그리고 노아는 에단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곳에 잠입했고 에단과 그의 부하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세 사람은 결국 에단을 제압하고 그의 범죄 조직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소피아와 다니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다시 한번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는 자신의 서점을 더욱 번창시켰고 그곳은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도시로 이주하여 소피아의 서점 일을 도우며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끔씩 올리비아를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여전히 그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소피아는 서점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낯익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형체는 바로 빈센트의 유령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소피아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소피아는 빈센트의 영혼이 마침내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연인, 다니엘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